안녕하십니까. 맞춤형 건강 도시락 서비스 사업에 대한 중간 기획서를 발표할 관공부학과 1학번 홍준서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적 요인 6가지와 저희 사업에 대한 강점과 약점에 대하여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사에 대한 스왓 분석과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통하여 진행한 시장 세분화 내용과 세분화한 시장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자 하는 표적 시장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사업이 설정한 포지셔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상한 맞춤형 건강 도시락 배달 서비스는 요 외식업을 통틀어 진행하는 사업 내용에 건강을 중요시하는 현 소비 트렌드에 걸맞는 헬스케어 사업을 접목시켰습니다. 이를 통하여 현재 이 소비 트렌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바쁘지만 건강을 챙기려 하고자 하는 직장인이나 체계적으로 건강을 설계하고 그에 맞는 건강 식단을 유지하고 싶은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게 배달까지 진행하는 복합적인 사업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인 6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쟁적 요인입니다. 이는 저희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쟁사들이 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이런 경쟁사들이 취하는 여러 전략이 저희 사업에 경쟁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에서 가격을 인하하는 저가격 전략을 펼치는 경우와 도시락을 조리하는 데 있어서 쓰이는 여러 가지 재료들에 대하여 타사들과는 다른 차별점을 두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음 정치적 요인은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지역 공공 배달 서비스가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져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기술적 요인은 4가지로 나누어 본 결과 데이터 수집, 데이터 측정, 온라인 서비스 관리, 배달 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업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사회, 문화적 요인에서는 암 발생률 1위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건강을 우선시하는 헬스케어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에 대한 여러 사업들이 발전하고 있는 추세로 진행되어 왔고 1인 가구 세대의 증가로 인하여 혼밥, 혼술 등의 문화가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배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진행 중인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있어서 배달 서비스는 대한민국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요인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법률적, 규제적 요인에서는 생활습관과 관련된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민간 영역에서도 여러 방면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한 건강관리 서비스법이 주요 법률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요인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줄어드는 여러 사업에 대한 매출 추세를 주요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업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점은 타겟으로 설정할 수 있는 연령대가 비교적 넓다는 강점이 있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 어디든지 빠르고 정확하게 배달해주는 체계적인 배달 시스템과 소비자들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건강 컨설팅 시스템, 그리고 소비자들의 건강 상태에 맞춘 엄선된 식재료로 조리한 건강한 건강식을 제공한다는 점이 저희 사업에 대한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약점은 저희 사업의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가격으로의 포지셔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유는 연령대가 그렇게 낮지 않은 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인 세대들을 타겟으로 두고 있고,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저가격으로 진행한다면 그만큼 저품질의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저가격으로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가격대를 설정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령대가 비교적 높은 직장인 세대를 주 타겟으로 두고 있어 현재 소비 시장에서 제일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MZ 세대들이 주 타겟이 되지 않아 타사들과 경쟁적인 측면에서 조금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조의 스왓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배달해줄 수 있는 체계적인 배달 시스템과 건강 컨설팅 시스템, 그리고 건강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겟으로 설정할 수 있는 연령대가 넓다는 점이고요. 반대로 약점은 비싼, 그러니까 저렴하지가 않은 가격, 그리고 MZ세대에게는 저희 사업의 설득력이 부족할 수가 있다는 점이며, 사업을 유지하는 데 드는 돈이 꽤나 많이 들 것이라 생각되고요. 시장 진입이 힘들고 불안정한 수익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의 기회, 모바일 앱 배달 서비스의 발달로 인하여 저희가 좀 더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다는 것이며, 현재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 사회로 인해 저희 건강식을 챙겨주는 도시락 사업이 좀 더 발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기는 대형 경쟁사의 출현, 그리고 불안정한 수익 구조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의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S 전략입니다. 고령층 타겟 설정. 이는 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다양한 건강 분야에 초점을 맞춘 식단 제공.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TS 전략입니다. 일반 도시락 시장에 침투하기 위해 간단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브랜드로 포지셔닝할 예정입니다. 이는 건강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브랜드로 저희가 확장을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제품 확충 전략으로는 검증된 식품회사, 농,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여 재료를 보충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OW 전략입니다. 첫 번째, 핵심 역량 강화. 건강 컨설팅 시스템 쪽을 강화하여 좀 더 개개인에 맞춘 건강 컨설팅을 할 예정이고, 이는 영양사나 의사 등 전문가를 채용하여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전략적 제휴. 지역 농수산물 시장과 제휴를 맺어서 재료 공급, 기업, 구내식당 또는 상가에 매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TW 전략입니다. 철수 전략. 일부 전문가를 해임하고 내부 구조 조정을 통한 재무 구조 개편을 할 것이며, 두 번째, 시장 집중화 전략. 아예 전문적인 건강식 사업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바꿀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시장 세분화입니다. 저희가 도시락 시장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한 결과 저희의 사업은 건강 도시락 시장을 주 시장으로 선정할 것입니다. 편의점 도시락, 일반 도시락, 밀키트와 건강 도시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밀키트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밀키트는 가정식을 배달해주는 구독 서비스를 뜻합니다. 다음으로 세분화 변수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 통계적인 부분입니다. 가구원 유형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혼자 살거나, 부모님을 모시거나, 자녀를 양육 중이거나, 혹은 부부이거나. 두 번째,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세 번째, 나이대에 따른 다양한 변수들. 네 번째, 소득 분위에 따른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리적인 변수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시나 군, 시내나 외곽, 수도권 아니면 비수도권. 이는 저희가 배달 서비스를 하면서 변수들이 많이 생길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기적 변수로는 사계절마다 제철 과일, 제철 채소 이런 것들을 계절 메뉴를 고려하여 세분화할 계획이고요. 형태 분석적 변수로는 고령층 노인, 직장인 혹은 환자 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용도별로는 몸을 만들기 위한 건강관리나 시간이 바쁜 사람들을 위한 효율성, 마지막으로 간편하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로 나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표적시장입니다. 평소에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하여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있어 바쁘더라도 건강한 한 끼 식사를 하고 싶은 3040 직장인 세대입니다. 현재 이 표적시장의 경쟁 상황으로는 한솥 도시락, 본 도시락 등 일반 도시락 배달 서비스 시장이 질비한 가운데 경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맞춘 저희의 기업 차원은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저희가 맞춰서 배달을 한다. 그리고 개개인에 맞춰주는 건강 컨설팅 음식 서비스, 또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는 배달 서비스입니다. 다음 표적으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3545 남녀입니다. 경쟁 상황으로는 맛있저염, CJ 쿠킷 등의 건강 밀키트 시장입니다. 건강식을 밀키트가 아닌 도시락 형태로 배달하는 곳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는 저희 사업이 이쪽 시장의 진입이 훨씬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맞춘 저희의 기업 자원은 건강식, 건강진단 시스템,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배달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학업에 열중하는 대학생과 취업을 위해 바쁘게 노력하는 취업준비생, 20부터 29 세대입니다. 경쟁 상황으로는 일회성 식사, 일반 음식점,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등이 있겠습니다. 경쟁력은 낮을 것으로 보나 장기 구독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맞춘 저희의 기업 자원은 간편 온라인 배달 서비스,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배달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포지셔닝입니다. 저희 회사는 개인에 맞춘 건강 도시락을 손쉽게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회사, 이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건배사의 장점은 다른 건강식 브랜드보다 훨씬 이용하기 간편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편리성을 강조하는 기능적 포지셔닝 전략을 사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식의 효과를 체감한 소비자들의 경험을 밑바탕으로 마케팅에 활용하는 경험적 포지셔닝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다음으로 저희 사업에 대한 지각도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인지도, 저희 건배사는 친숙성, 이는 낮지만 건강 전문성만큼은 다른 도시락에 뒤처지지 않는 점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어떻게 바뀌고 싶냐?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친숙성을 높이기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점차 늘려나가서 건강 전문성과 친숙성을 모두 갖춘 사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싶습니다. 저희는 X축을 건강 전문성, Y축을 친숙성으로 설정하였으며 현재 건배사는 대중에 알려진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친숙성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 브랜드는 건강식, 영양식, 이에 중점을 둔 배달 브랜드입니다. 때문에 X축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중요 과제는 저희 브랜드를 인지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략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반응을 수집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성공적 차별화를 위한 요소입니다. 첫 번째, 중요성으로는 체계적인 건강 컨설팅 시스템 제공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현재 자신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진단해주고 그에 맞게 조리하는 도시락은 간편하게 주문 후 빠른 배달 서비스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어진다는 점입니다. 차별성으로는 개개인의 소비자들의 건강 컨설팅 결과 정보를 통하여 엄선된 재료들과 맞춤 식단으로 도시락을 제작한다는 점인데요. 이는 중요성과 비슷하게 건강 컨설팅, 개개인에 맞췄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우수성입니다. 배달업체를 통한 배달 서비스나 기존 도시락 시장 기업 자체에서 제공하는 배달 서비스와는 다르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 저희가 정확하고 빠르게 배달해 나가는 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가 최대한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전달성인데요. 저희가 인지도가 낮은 만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종 매스미디어, 기업 홈페이지, SNS 등 여러 프로모션 이벤트 공지와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드백, 후기 등을 공유하면서 우리 사업에 대한 전달성을 강조시킬 것입니다. 다음, 가격 적절성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준거 가격에 있어서 품질면이나 서비스, 질적인 부분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적절한지, 적절한 가격과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진다고 보는지, 이러한 점이 있을 것이며, 수익성으로는 건강진단 시스템, 건강도시락 배달 서비스는 건배사에 대한 확실한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쁜 생활로 인해 이리저리 치이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건강을 뒷전으로 하고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셨던 분들, 걱정 마세요. 저희가 건강을 배달해 드립니다. 건강을 배달해주는 사람들, 건배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공 비즈니스 마케팅 8조 중간 레포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 중인 사업은 의류 대여 서비스 Anywhere입니다. Anywhere는 Anywhere, 어디든과 Where, 입다의 합성으로 어디에서든 입을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목차입니다. 사업 계획부터 포지셔닝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때와 시기에 맞는 의류를 쉽게 대할 수 있는 의류 대여 서비스를 구상 중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의류 대여 서비스는 어떤 시스템인가요? 인터넷에서 의류를 확인하고 그것을 주문해서 일주일 뒤에 받아봐서 그것을 체험해보고 다시 포장하고 다시 택배를 반납하는 그런 복잡한 시스템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거기서부터가 다릅니다. 지역 세탁소와 협업을 하여서 대여 가능한 의류들을 거기에 보관하고 거기서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인터넷과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은 의류를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하고 다시 세탁소에 쉽게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옷장 없는 미래를 만들자. 우리 기업만의 이득이 아닌 지역과의 상생, 의류 공유를 통한 섬유 환경 오염을 줄이자는 사업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경쟁자 분석입니다. 많았던 의류 대여 서비스들이 모두 파업을 하고 현재 남아있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부가 설명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기업 중 주 기업으로는 의류 대여 서비스 시장의 선두주자인 클로젯 셰어와 그 뒤를 잇는 렌트잇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류 대여 서비스가 몰락한 이야기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패션 공유 경제의 위기, 많은 옷쉐어링 기업들이 문을 닫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례를 하나 들자면 2016년에 가장 컸던 의류 렌탈 서비스 SKT의 프로젝트 N의 몰락입니다. 스파 브랜드의 약진과 장기 경제 침체 등의 복합적인 요소와 함께 이용권 형식이라 원하는 옷이 아니더라도 돈이 아까워서 타선의 옷을 선택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플랫폼이 부실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웨어는 과연 어떤 점을 앞세워서 몰락하는 공유경제 서비스를 부활시킬 방안을 선보일까요? 2019년도 과시형 소비문화, 신조어 폴렉스와 폴렉스 소비문화의 등장, 기술의 발전과 위치 기반 서비스의 발전으로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 플랫폼의 발전과 편리성이 증가한다는 점, 또한 택배 형식의 방식이 아닌 집 주변 세탁소를 이용한다는 것, 이용권이 주 수입원이 아닌 이용할 시간을 본인이 정해서 시간에 대한 요금 지불하는 형식의 소입 구조, 필요한 기간에 필요한 옷을 빌리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는 점이 있습니다. SWOT 수화 전략입니다. 애니웨어는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시스템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고 의료대여 서비스의 후발주자라는 약점을 갖고 있으나 공유 경제 확대라는 기회 요인을 갖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민의식이 우려됨과 함께 기존 사업자 간의 경쟁이 위험 요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대여 서비스 시장 상황은 클로즈 셰어가 선두주자로 시장에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유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니웨어는 TW 전략에서 시작하여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공유경제가 가진 경제적, 비경제적, 저택화, 온라인이라는 확장적 실제 인터넷을 통해 소비하는 경영에 의해 공유경제가 재조명될 것을 고려하여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공유경제라는 기회 요인을 발판 삼습니다. 이후 흐름에 따른 시장 기회를 포착함과 동시에 타 기업과의 차별점인 세탁소라는 중간 매체를 두어 핵심 역량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내부 역량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환경적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요인입니다. 공유 경제의 시장 규모는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위기를 맞이했으나 공유 경제는 감염병과 무관한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로도 공유 경제의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물론 과도한 거품은 빠지고 시장 규모와 성장성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정치적 요인입니다. 공유 플랫폼의 등장은 기존 산업의 경쟁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하여 타다, 카카오 커플과 택시 업체와의 갈등처럼 정치적인 갈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형태의 공유 경제도 가능하다는 관점 또한 있습니다. 세 번째, 기술적 요인입니다. IT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서 다양한 IT 기술이 반영된 공유 경제는 PC와 모바일을 통해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니웨어 사업 특성상 세탁소의 위치, 본인 위치에 따른 옷 대여 형식이기 때문에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네 번째, 사회 문화적 요인입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자연스레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최근 의료 자원 가치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고 의료 쓰레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공유 경제는 이미 생산된 자원을 재사용하는 것이므로 전통 경제 속에서 점차 고갈되어 가는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규제적 요인입니다. 공유 경제의 급속적인 발전에 따라서 법률 규제 또한 점차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관련 법안이 수정되고 발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시장 세분화입니다. 성별, 연령대, 소득 여부와 직업별로 나눈 인구 통계학적 세분화와 소비자의 의류 취향과 개성, 라이프 스타일을 초점으로 나누었습니다. 행동 특성 요인은 소비자 추구 편익에 맞추어 유행성, 실용성, 경제성, 신미도, 청결도, 품질성으로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옷의 상황별 용도에 맞게 구분지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세분화 시장을 토대로 저희는 세 가지 표적 시장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표적 시장은 자기 욕구로 명품 브랜드를 경험하고 싶은 20대 하위소득 남녀입니다. 해당 표적 시장의 특징으로는 SNS를 활발히 이용하며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고 그것을 공유하여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며 최근 90년대생을 중심으로 플렉스 문화가 형성되면서 과시형 소비, 명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쟁 상황으로는 명품을 대여하는 점에 있어서 하위 소득층의 20대 청년들을 위해서 타기업보다 대여 기관의 세분화를 통해 덕바로 명품의 가치를 제공하는 차별성과 경제력을 가질 것입니다. 기업 자원으로는 소비자에게 높은 만족도를 주기 위해 상태가 좋은 새 제품을 공수하는 기업과 협업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표적 시장은 경조사 등 특별한 옷이 필요한 30대 여성입니다. 해당 시장의 소비자인 30대는 나 자신을 위한 소비가 활발하고 안정적인 소득으로 계정 내 소비 활동의 중심이 됩니다. 주요 쇼핑 품목의 경우 패션과 뷰티와 같은 개인 쇼핑 품목이 높게 나타납니다. 경쟁 상황으로는 표적 시장을 더불어 한두 번 입을 비싼 옷을 여러 벌 사기에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옷의 테마를 만들어 대여해주고 대여 전 피팅 단계를 제공해준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 자원으로는 급한 경조사의 경우 상황에 맞는 옷이 없다면 오프라인에서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는 경우에 반해 세탁소에서 픽업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긴급 시에 비교적 시간 단축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표적 시장은 젊고 트렌디한 삶을 살아가려는 40대 영포티 세대입니다. 영포티 세대는 안정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패션과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분야의 업종에서 새로운 소비 주체로 부상 중입니다. 이념보다 합리와 상식을 우선시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력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옷 쉐어링을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 기업에서도 주 고객층이 되어버린 영포티 세대이므로 합리와 상식을 우선시하는 그들의 특성을 따라 가성비와 편리성, 손쉬운 접근성을 통해 트렌드를 이끌고 대여 서비스의 장점을 알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해당 표적 시장이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고 지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업 자원으로는 40대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대여를 통한 체험으로 옷의 구매, 즉 협력업체의 의류의 구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도맡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지셔닝입니다. 단기적 포지셔닝과 장기적 포지셔닝의 경우 의류 패션 시장의 기절 변화에 따라 분기별로 실적 및 성과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분기별 단기적 포지셔닝과 동시에 공유 경제 시장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전망이 좋고 타 오시어링과 다르게 세탁소라는 새로운 매개체를 도입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소비자의 반응보다 장기적 마케팅 자극을 통한 장기적 포지셔닝을 할 예정입니다. 기능적 포지셔닝과 감각적 포지셔닝의 경우 의류 대여 시장의 특성에 맞게 소비자가 원하는 목적의 의류를 대여할 수 있는 기능적 포지셔닝 구체화와 의류 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 만족감과 즐거움을 통한 감각적 포지셔닝 또한 할 예정입니다. 애니웨어는 타 기업의 의류 대여 서비스와는 다르게 PC보다 접근성이 뛰어난 모바일 어플을 중심으로 택배 서비스보다 세탁소 서비스라는 차별화를 통하여 보다 서비스를 간편하고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한 과정으로 서비스 차별화를 할 예정입니다. 타 기업과의 경쟁점, 강점 파악을 위해 차별성과 유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 유사성으로는 명품 브랜드의 대여 형식으로 비교적 적은 돈으로 명품을 즐길 수 있다는 점, 의류 중고 시장으로서 역할 또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저희 반의 차별점으로는 중간 매체가 세탁소라는 점, 대여 의류의 중고 판매와 개인과 개인의 중고 판매 매개체, 협력업체가 소비자 간의 연결 또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 타기업과 달리 정해진 시간의 대여 형식이 아닌 원하는 시간, 기간만큼 의류를 대여한다는 점에서 가격 경쟁력과 시간 제약에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애니웨어가 포지셔닝에 사용한 차별의 수는 편리성, 가성비, 접근성, 기술성, 제품의 다양성, 품질 이렇게 총 6개입니다. 그 중에서도 접근성과 편리성을 주 차별점으로 선택하여 가까운 곳에서 쉬운 방법으로 원하는 옷을 원하는 기간 동안 즐긴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공적 포지셔닝을 위한 차별화 요소 7가지 중에서 특별히 차별성, 전달성, 수익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별성의 경우 브랜드의 확실한 차별점 및 옷의 체험 유무를 통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겠습니다. 전달성의 경우 유튜브, 각종 SNS를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을 활성화하여 전달하고 특히 대여 서비스를 진행하는 세탁소 주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광고 포스터, 엘리베이터,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하여 경험하고 애용하게 하겠습니다. 수익성의 경우 기본 대여 수익을 제외하고도 소비자에게 저가의 옷을 매입하여 옷을 쉐어링하고 의류 업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다방면으로 수익을 낼 예정입니다. 포지셔닝 목표를 지각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았습니다. X축을 편리성과 접근성, Y축을 브랜드 인지도로 설정하고 포지셔닝 해보았습니다.
현재의 경우 애니웨어는 접근성과 편리성이 뛰어난 데에 비해서 인지도가 아주 낮은 편에 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류 대여 서비스 시장이 전반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 높은 편리성과 접근성을 강조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의류 대여 서비스의 전반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케팅 목표 중 제품 전달 활동의 목표입니다. 저희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앞서 저희가 발표한 사업 개념과 포지셔닝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의류를 어플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고 집 근처 세탁소에서 본인이 원하는 옷을 직접 확인하고 피팅해보며 그것을 체험하고 그 옷에 대한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는 의류 듀오 서비스임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즉, 소비자에게 질적 만족도와 심리적 만족도를 제공하고 접근성과 편리성을 앞세운 의류 대여 서비스임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조 의류 대여 서비스 Anywhere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구조 동물병원 연결 서비스 임태한 최윤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교수님은 그 PPT 틀어놓으시고 이거 녹음 파일만 같이 틀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동물병원 연결 서비스라 하면 반려동물에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아프거나 병원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이제 내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제일 관련성이 높고 가까운 동물병원을 바로 연결해주는 편의 서비스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환경 분석을 하자면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이랑 산다고 합니다. 2018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사에 따라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이죠. 거의 25%죠. 25%면 엄청 많은 인구인데 또 거기서도 이제 절반 정도가 반려동물을 길러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50%가 일단 동물이랑 같이 살아봤거나 뭐 길러본 적 있는 되게 많은 수치죠. 저희 국민 중에 절반이면.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수요에 비해 너무 반려동물 관련 어플이 적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플이라는 것 자체가 좀 쉽고 접근하기 쉽고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사용하기 편해서 이제 편리함을 느끼게 해주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적다는 거죠. 주로 반려동물에 관한 어플은 이제 건강기록 어플, 두 번째는 뭐 그 동물들 옷이나 뭐 신발이나 이런 쇼핑 어플, 그 다음으로 차지하는 게 이제 동물병원이랑 관련된 어플인데 아직까지 뭐 병원끼리 견적 비교나 뭐 또는 동물 관리 팁으로 동물병원 연결을 서비스로 하는 어플은 아직 없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사업은 이런 좀 살짝 틈새 시장을 노려보는 게 괜찮지 않나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고요. 이제 동물 연결 서비스의 특징을 보면 일단 GPS를 당연히 켜지겠죠. 어플을 만들면. 그럼 이제 우리 집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 리스트가 딱 뜨고 이제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몇 분 후 정도 도착할 건지 미리 이제 연락을 동물병원에 뭐 메시지가 간다거나 어플을 이용해서 전화를 한다거나 해서 동물병원이랑 바로바로 이제 급한 상황에서 연결할 수 있게 미리 사전 작업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어플리케이션을 쓰다 보니까 이게 빠르기도 하고 일단 인터페이스를 가장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제 좀 접근성이 높아지게 만드는 게 목표죠. 누구나 어린애들이 써도 되고 뭐 어르신분들이 핸드폰 잘 모르시지만 그래도 어플만 켜면 쉽게 동물병원을 예약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도 갑자기 새벽에 아프면 응급실 가는 것처럼 동물병원도 응급실이 있긴 한데 보통은 동물병원은 다 일찍 닫는단 말이에요. 밤 뭐 당연히 한 9시, 10시만 돼도 동물병원들 되게 문을 빨리 닫는데 이렇게 병원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동물병원에도 그래도 긴급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가는 것처럼 응급실? 그래서 그런 24시간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연결시켜 주는 것도 있고요. 이제 또 한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을 다 케어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수의사가 뭐 대부분 고양이나 강아지 이런
누구나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은 당연히 케어가 가능하겠지만 이제 또 햄스터, 고슴도치, 뭐 뱀, 거미 막 이런 특수동물을 기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또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살짝 특수동물을 주로 취급하는 병원 또한 서비스에 포함시켜서 이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제 스왓을 보면 SWOT를 보면 일단 강점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관련 어플을 보면 이제 동물병원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는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은 어떻게 보면 정말 블루오션 지역에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사람들이 많이 개발하지 않은 만약에 몇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하는데 막 한 뭐 10가지 내외, 뭐 5가지 내외 경쟁업체가 있는 건 사실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직 지금 막 누구나 알고 있는 뭐 인지도가 높은 어플이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블루오션 지역이라서 일단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또 이게 사업이 성공하려면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이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가 나타나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소에 느꼈던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플. 그러면 사람들이 광고를 통해 뭐 알게만 된다면 이제 상당히 많은 공감이랑 니즈를 끌어낼 수 있다. 네. 일단 성공 가능성이 높다. 강점은 이제 약점은 일단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지금 동물을 기르고 있는데 동물이 너무 아파. 근데 이제 어플을 켰더니 우리 집 주변에 아예 동물병원이 없어. 그러면은 사실 어플을 사용해서 큰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동물병원 자체가 주위에 없는 경우. 대신 이제 집 주변을 한참 떠나서 뭐 이동거리에 있는 동물병원 리스트가 뜨니까 글로 갈 수는 있겠지만 급한 상황에서 만약 동물병원이 없으면 좀 저희 어플이 무용지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 정도 약점은 만약에 집 주변에 동물병원이 없을 경우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네. 이제 기회 오퍼튜니티 부분을 보면 이제 블루오션 사업지요. 즉 위에서도 말했지만 아직 대부분 반려동물을 키우는 추세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계속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근데 이제 그에 비해 이제 살짝 사업이나 아니면 어플이나 뭐 이런 뒤따라가는 기술력이 조금 아직 비인기 추세라 그런지 몰라도 많이 못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평소에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을 어플로 해결해주는 살짝 블루오션 지역. 그리고 또 다른 사업을 봤는데 저희 비슷한 그 추진하는 사업에서 동물 연결 서비스 부분에서 뭐 수의사랑 연결해주는 것도 있고 뭐 병원에 전화해서 연결해주는 것도 있고 한데 사실 어플로 나온 거는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찾아봐도 안 나오고 그래서 분명 기회의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사업이. 네. 이제 또 위협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아직은 개발되지 않아서 경쟁업체가 없지만 이제 만약에 다른 어플이 나오거나 저희 사업을 추진해서 이제 유행을 타게 된다면 이제 거의 뭐 다른 어플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일단 동물의 민족이래. 배달의 민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생기니까 뭐 요기어때나 뭐 다른 배달 어플들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한 번에 뜨니까. 근데 그렇다고 다른 경쟁업체가 생겼다 그래서 지금 뭐 경쟁업체도 그렇고 원래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지금 망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경쟁업체가 뭐 치킨집이나 피자집처럼 정말 전국에 막 수도 없이 생기는 정도여도 아직 막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뭐 프랜차이즈가 막 되게 많은데도 네,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많은 경쟁업체가 생긴다 그래도 일단 우리만의 뭐 선점 효과나
아이덴티티가 확실하다면은 그래도 충분히 지켜나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고요. 그만큼 많은 아이디어랑 그 어플을 인기 곡선에 유지하는데 좀 지속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업의 목표랑 목적은 일단 사업의 입지를 일단 먼저 점령해서 선점 효과를 노리는 게 제일 좀 좋다고 봐요. 일단 처음으로 먼저 등장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끄는 게 좋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편의성 추구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업을 하는 목적이 수익성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적절한 수익성을 낼 만한 그 목표를 좀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광고 수익이 제일 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플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벌려면 부분적인 시스템을 유료화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플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또 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다면 그에 맞는 또 추가적인 이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고객들이 어플을 이용하면서 또 불편한 점을 느꼈던 그런 점에서 좀 유료화 부분을 첨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모색하는 게 목표일 것 같습니다. 또 목적 중 세 번째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큰 만족감을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보통 내가 어떤 뭐 음식점을 가거나 옷가게를 가도 만약에 그 옷가게나 음식점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다면 다음번에도 갈 확률이 매우 매우 높아지거든요. 단골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적으로 사업으로 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지각을 시켜놔야 한다고 생각해서 좀 처음 시작에 많은 충족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사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애완사업과 차별점과 장단점을 한번 비교할 건데요. 첫 번째, 시스템 구축 시 일단 추가 비용이 적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일단 추가적으로 앱에서 조금씩 기능을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추가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 같고요. 유지비 또한 뭐 다른 뭐 음식점에서 식재료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일정한 유지비에 필요한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들어갈 것 같아서 일단 긍정적인 면에서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일단 이익적인 부분이 조금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인지도가 올라가면 이건 모든 사업이 그렇겠지만 일단 적절한 수익성을 벌 수 있고요. 단점은 일단 초기 사업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제 동물병원 전국에 있는 동물병원이랑 이제 제휴 막 협약 뭐 이런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사업으로 진짜 시작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두 번째가 시간인데 시간도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동물병원들이랑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연결해줘서 도움을 줄 건지 아니면 도움을 받을 건지 막 이런 세세한 거부터 동물병원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조율하려면 정말 많은 사업 시간이 소요될 거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반에는 수익성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앱을 만들어 놓고 이제 홍보를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 앱을 이용하면서 이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광고도 들어올 수 있고 또 불만사항을 접수해서 이제 뭐 어플에 추가 기능을 넣으면서 뭐 좀 저희가 수익을 벌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뭐 이제 좀 유료화 시스템을 적용할 수도 있는데 사업 초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수익성이 정말 많이 처음에는 거의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투자하는 느낌이긴 한데 네 이게 단점으로 좀 뽑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요인 분석을 보면 일단 반려동물 이 그래프에서도 보이지만 일단 동물 자체가 증가하고 있어요. 일단 14년부터 18년까지 일단 개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고양이도 늘어나고 있고 이제 기타 특수동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반려동물 연간 사업 규모 전망이 그래프에 나와 있지만 2015년에 1조 8천억이거든요. 거의 1조 9천억. 1조 9천억에서 이제 2020년 지금이 3조 3천억이고 2027년에 거의 6조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 나라도 진짜 이게 사회적인 것도 많이 분석해 봐야 되는 게 이제 고령화 시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독거 노인분들이 많아질 확률도 높고 1인 가구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반려동물을 기르게 되는 그런 확률도 또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에 연관된 사업이 점점 늘어날 전망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어느 분야에 어떻게 투자하냐,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느냐가 큰, 네, 성공과 실패의 나눔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기술적 요인을 분석하면 일단 최소한 우리나라 전 동물병원과의 연결망, 그리고 또 동물병원 연결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어플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리뷰를 작성하면 이제 만약에 저희 쪽에서 수정 가능한 불편 사항들을 즉각 처리하고요. 이제 또 어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개발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아직은 고객들이 사용하진 않았지만 이제 쓰다 보면 어플리케이션 자체의 불편한 점이나 아니면 고객들의 불만 사항을 미리 좀 예측하거나 예상해서 이제 편의성을 바꾸어 좀 더 기능적인 요인을 발달시킬 수 있고요. 가격 정보까지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동물병원이랑 제휴를 맺어서 협약을 맺고 가격 정보까지 제공할 건데 이제 좀 더 선택의 폭을 넓히는 거죠.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만약에 동네에 같은 병원이 두 개 있는데 가까운데 그래도 둘 다 괜찮다고 리뷰가 써져 있는데 가격이 조금 더 싼 데가 있으면 당연히 글로 가겠죠. 그런 것까지 제공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요. 이제 사업이 성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충분히 벌어들인다면 이제 다음 사업 서비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살짝 동물 픽업 서비스로서 이제 사람 응급 너무 위급하면 그 앰뷸런스 구급차 오잖아요. 119에 전화하면 그것처럼 동물도 이제 동물 픽업 전용 차량 서비스를 준비해서 이제 동물이 너무 위험하다 싶으면 이제 바로 차량을 호출하면 대기할 수 있게 또 이런 거에서는 또 당연히 돈을 벌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사업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근데 일단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저희가 첫 번째 앱을 개발하는 그 사업에서 좀 어느 정도 수익성을 얻어낼 수 있어야 다음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발표 시간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빨리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STP. 예. 일단 S에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큰 관심도 있고 근데 갑작스러운 이 일이 생겼을 때 빠르게 해결을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갑자기 반려동물이 아프면 빨리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랑 또 반려동물이 반려동물이 2마리 이상 지방 지역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왜냐면 지방 지역에는 이제 병원이 별로 없으니까. 세 번째 이제 스마트 기기를 잘 모르는 노인분들. 네, 스마트 기계 다루는 걸 잘 모르시는 노인분들도 이제 앱을 최소한 간단하게 하면 그래도 사용할 수 있다고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타겟팅을 하고 있고요. 포지셔닝은 일단 보기 쉬운 어플리케이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제품적인 면에서, 가격적인 면에서도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가격 고품질 아니면 고품질 고가격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요. 일단 24시간 당연히 서비스하고요. 이제 표적 시장에서는 반려동물을 2마리 기르는 가구로 2마리 이상을 기르는 가구로 잡고 있고요. 반려동물이 당연히 늘어날수록 병원 갈 일도 많고 이제 병원에서 또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비용 또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수에 따라 이제 병원별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일단 넓은 지역 서비스도 있고 카테고리 형식으로 이제 어플에 정보를 모아두고 이제 그 정보를
분류해두면 정보를 얻을 때마다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지방 지역에 사시는 분들인데 표적 시장에서 지방 지역은 동물병원이 없거나 거의 시내에 몰려 있거나 아니면 오픈 시간이 짧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고요. 예, 병원별 게시판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동물병원이 정말 주위에도 없고 문을 닫았고 이제 동물이 진짜 위급해 보일 수도 있어요. 병원을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럴 때는 일단 동물에 관한 응급처치를 애플리케이션에 가이드 형식으로 이렇게 올려놓을 생각이고요. 이제 또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확실히 정보 제공을 받아서 이제 병원 수의사 쪽이나 그래서 정확히 기재를 해 이제 정말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표적 시장은 이제 노인 가구 분들인데 이제 일단 조작 버튼이 너무 쉽게 돼 있어야겠죠. 사용하기 일단 한눈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감이 오는 경우 이제 노인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정말 직관적인 디자인을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노인분들도 만약 어플을 그럼에도 이용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응급처치란을 만들어서 그 부분이라도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포지셔닝을 보면 경쟁, 네, 경쟁점, 강점 파악인데 제품 차별화. 일단 동물병원 연결 서비스와 카테고리별 동물 정보를 쉽게 제공해 이제 성능적인 면에서 좀 불편함이 없게 만들고요. 디자인적으로도 직관적인 디자인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제 넓은 연령층을 확보하고요. 두 번째 서비스 차별화는 리뷰 서비스랑 이제 게시판을 만들어서 그 동물병원을 사용하는 분들끼리의 소통이나 리뷰를 남겨서 이제 불편사항, 편의점 이런 걸 파악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지속적인 관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제 적절한 경쟁 우위의 선택에서 최고의 속도 일단 사용자가 미리 입력을 해두면 뭐 아플 때가 아니더라도 동물병원에 연결될 때 정보가 바로 동물병원에 전달되기 때문에 동물병원 쪽에서도 바로바로 이제 준비해 줄 수 있고 일단 정보력 자체를 내가 집 주변에 동물병원을 미리 체크해 놓으면 어플에서 이제 위급할 때 찜한 하트 모양 같은 거 누르면 이제 바로 내가 적어놓은 정보랑 이제 동물병원 바로 떠서 이제 거기 정보 전달하고 이제 바로 출발할 수 있게끔 네, 일단 편의성이랑 정보력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각도 보면 현재 상황에 대한 건데 일단 저희가 하려는 사업이랑 비슷한 어플들이 있어요. 똑딱, 펫닥터, 뭐 펫라이프, 마이펫 플러스. 근데 일단 인지도를 보면 연결 속도 측면에서 막 진짜 높은 건 딱히 없고요. 왜냐면 이제 최소한 이렇게 자기가 동물에 대한 정보나 뭐 동물병원 위치를 미리 찜해놓거나 이런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바로 동물 연결이랑 긴급한 상황에서 연결될 그 속도는 당연히 다 떨어지고요. 그래도 정보력 쪽에서는 마이펫 플러스나 페프라이프가 이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그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기르는 거에 주의사항, 뭐 위급시 이런 정보력은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보력이 높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희망하는 건데 저희는 정보력도 사실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다 기르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이 동물이 뭘 조심해야 되는지, 뭘 먹여야 되는지. 정보력 자체도 다 담고 있지만 이제 병원 연결 쪽 속도를 최대한으로 다른 자사 앱보다 높여서 이제 편의성과 정말 고객의 니즈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쪽으로 네,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지각도 보시면 이제 연결 속도랑 정보력에서 둘 다 중상 정도 위치하는 점에 찍혀 있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